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에 게임주의 상승세가 워낙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그 바이오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바이오 종목들이 또 잘 갔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뭐 주목할 만한 호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지금 그만큼 이제 섹터별로 계속 순환이 빠르게 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빠져있는 종목 또는 그 산업군 섹터는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가고, 그러나 의미 있게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올리지도 않고 적당히 올린 다음에 또 빼는, 지금은 게임주가 굉장히 잘 가고, 오늘 또그 어, 그 메타버스 일부 종목이랑 또 엔터주 일부 종목들도 또 같이 잘 갔는데, 그 종목 섹터 안에서도 상당히 또 갈렸어요. 크게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빠진 종목들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주도 최근에 그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 몰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뭐 나오다가, 오늘 그 좀 보니까 수급이 좋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빠질 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덜어 놓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 사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어, 뭐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오늘 뭐 매수를 하셨어도 좋았을 거고, 내일 또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보자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그 종목들 위주로 또 주가가 잘 갔었고, 그런데 그때 잘 갔던 종목들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다 또 빠졌어요. 오늘 큰 폭으로 또 빠졌고.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아주 그 길게 바라보면은 분명히 2차 전지는 잘 가겠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것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같이 빼자. 좀 비중을 줄이자. 오를 때는 같이 좀 사자. 어,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진 상태가 되면, 뭐 장 초반에 예를 들어서 시초가에 막 하한가 가까이까지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장 초반에 흐름이 안 좋게 찔끔찔끔 흘러내리면,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던지자. 내가 예상했던 또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으로 생각했던 지점, 뭐 마이너스 3%도 좋고, 마이너스 5%도 좋고, 또 뭐 마이너스 뭐 10%도 좋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견딜 거야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되면 과감하게 던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도 막 상한가가 나온 걸 쫓아가기는 좀 어렵더라도 찔끔찔끔 올리면 나도 찔끔찔끔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덜 먹더라도 그렇게 시장이 잘 갈 때 같이 가고, 눌릴 때 같이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나 싶고요. 2차 전지는 철저하게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자. 그리고 그 매매한 다음에 목표가도 좀 짧게 잡고, 손절가도 좀 짧게 잡고, 그래서 좀 짧은 대응으로 이렇게 이어가야만, 그래야만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오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면은 코스피는 357종목이 올랐고 496종목이 빠졌습니다. 0.28% 올랐어요. 오른 종목이 150종목 가까이 적었는데 지수가 올랐다는 건 대형주들이 잘 갔다는 거겠죠. 코스닥은 565종목이 올랐고 794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0.63% 올랐어요. 역시 오른 종목이 240종목 정도 적은데 지수는 크게 올랐습니다. 뭐죠? 시총 상위주들이 크게 갔다는 거죠.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를 주도했고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좀 주도하는 그런 장이었고, 어, 외국인은 코스피는 많이 팔았지만 코스닥은 좀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내년도 경기 부양 방안 의회 통과 기대감 등에 따른 미국의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코스닥은 지난 주말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 부진에도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면 기관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기반으로 콘텐츠 게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약세가 지속되던 제약주의 반등세 및 기관 순매수가 집중된 콘텐츠 게임 관련주 급등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그리고 대체 불가 토큰 플랫폼 오픈 소식에 이 플랫폼 관련주들이 급등한 가운데 수혜가 예상되는 디지털 콘텐츠 게임 업종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동반 급등했다. 이 게임주는요, 지금 게임주 자체도 뭐 흐름이 나쁘지 않겠지만,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메타버스도 결국은 게임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엄청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잘 가는 게 쫓아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 시점을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게임주 안에서도 당연하게도 잘 가고 있는 종목, 뭐 덜 가고 있는 종목들이 골고루 이제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이런 당연히 철저하게 수급 위주로 수급을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 거의 다 빨간색이죠. 그래서 그 LG 화학이 0.48% 빠졌고 삼성 SDI가 1.5% 빠졌고 기아가 0.94% 빠졌습니다. 2차전지주들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2차전지주 두 종목과 기아가 좀 빠졌죠. 현대차도 보합, 카카오도 보합. 그리고 오른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가 3.4%, 셀트리온이 2.5% 올랐는데요. 셀트리온은 20만원이 깨지냐 마냐 이런 상황에서 20만원을 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에코프로비엠, SK머티리얼즈, 천복 이렇게 세 종목만 2차전지 포함해서 세 종목만 빠졌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0% 넘게 올랐고 또 리노공업이 6%대, 알테오젠과 펄러비스 5%대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 셀트리온 제약이 2.38%. 그래서 제약주들과 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게임주들과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들 그런 뭐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공매도는 1901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에서는 호텔 신라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오스템 임플란트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스닥의 아주 아이비 투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호텔 신라, 두산중공업, 셀트리온, LG화학, SKI테크놀로지가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았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이노션, 호텔 신라, SK, 한미사이언스, 일양약품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오스템 임플란트, 다나와 유비코스 홀딩스, 에코프로, 이오테크닉스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산,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샀거나 외국인들이 대거 매집을 한 매수를 한 그런 종목 합쳐서 10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산 종목 6종목과 외국인만 산 종목 4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프론테크를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4일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자,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 이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았다가 한 방에 터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저는 상하프론테크 아주 좋다고 보고요. 지금 61,000원대 이런 정도 주가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마음 놓고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YPNF는 뭐 기관이 한 주,
이거 지금 단주로 했기 때문에 금투가 한 주 이렇게 이 매도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다가 한 주 더 매수 우위로 이제 끝난 거죠. 외국인이 1634주 개인만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어제하고 좀 달라졌죠. 지난 금요일하고. 그래서 약간의 상승세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ITM 반도체는 최근 수급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기관이 3일 연속 샀고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주가도 42,000원에서 어느새 46,000원대 중반까지 올랐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2차전지 관련된 사업들, 신사업들도 전망이 좋고, 워낙 조용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그 다음에 공매도에 엄청 시달리다가 최근에 공매도 그 부담에서 좀 사라진 지도 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가가 이제 조금씩 상승 반전하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M 플러스도 기관 매수세 보면 엄청나고요. 외국인도 같이 덩달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틀 연속 눌렸다. 역시 마찬가지로 M 플러스도 좋은 흐름으로 확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LNF 역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주가도 약간 올랐습니다만 뭐 지난주 목요일날 빠졌던 것에 한 반 정도 회복된 거예요. 아직 멀었고요. 역시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LNF도 이 수급만 놓고 봤을 때 그렇고요.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PNT도 기관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주가는 10월 22일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서 글쎄 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으로 반전하지 않을까 하고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만 매수한 종목, 4종목 소개해 드릴 건데요. DI 동일 보면 외국인만 2,600여 주를 샀고 지금 최근에 기관이 매도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10월 19일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33만 4,500원까지 갔다가 28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한 15% 정도가 확 빠졌는데요. 역시 이제 DI 동일도 수급을 봤을 때 이제 상승 반전할 가능성 좀 생각해 두자. 연기금도 오늘 매수를 했고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화기업도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사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만 샀습니다만 어제 기관이 샀고 오늘 기관이 같이 팔았는데요.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 81,500원짜리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이런 가격대 없어요. 지금 동화기업도 역시 이제 좀 수급이 좀 바뀌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점 잡고 좀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흥 SEC도 외국인만 매수했고요. 최근에 개인 매수가 계속 몰리면서 주가는 뭐 8만 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이제 6만 4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뭐 조금 더 수급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반전할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주가가 빠져도 너무 빠졌다. TSI 역시 오늘 외국인이 샀는데 18만 2천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개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역시 17,000원대 중반까지 갔던 게 이제 12,000원대 초반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역시 주가가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간외를 보면 DYPNF는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0.97% 600원이 오른 62,400원에 거래 마감해서 내일 시초가에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ITM 반도체도 0.32% 150원이 오른 46,6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LNF는 0.27% 500원이 빠진 18만 4,2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M플러스는 1.13% 150원이 오른 13,4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PNT도 0.29% 100원이 오른 34,2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외국인 매수만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 DI 동일은 0.36% 1,000원이 오른 28만 2천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동아기업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흥 SEC는 0.46% 300원이 빠진 64,4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TSI도 0.4% 50원이 빠진 12,3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부터 한번 볼까요? 상하프론테크 일봉을 보면 지금 60일선이 깨진 상태에서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저점, 그리고 10월 초에 있었던 저점 부근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선 그어놓은, 매물대 선을 그어놓은 제일 아래쪽 선이죠. 61,4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요. 이 라인이 깨지면 이제 그 아래쪽 매물대와 이제 121선이 만나게 되는 5만 한 7, 8천 원 정도까지, 5만 7천 원 정도까지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뭐 6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좀 61,400원이 매물대 하단이긴 합니다만 10월 초에 아래꼬리 달고 있잖아요. 그 아래꼬리 끝이 지금 6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당일 종가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점을 따지면 6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시간외가 올랐기 때문에 곧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쪽에 이제 5일, 10일, 20일, 60일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눌리면 다시 이제 짧은 반등 이후에 6만 한 4천 원 정도를 고점으로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고요. 이걸 깨고 올라가면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저항 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리고 매물대도 딱 그 머리 위에 있죠. 지금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그 매물대 상단이 65,000원. 그래서 저는 64,000원대, 65,000원, 64,000원대에서 한 65,000원대까지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물대도 길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69,000, 7만원 정도까지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금 65,000원, 64,500원 정도 되는 이 두 번째 라인을 깨느냐 밀리느냐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DYPNF를 일봉 차트 보면요. 긴 횡보, 그래서 긴 매물대도 같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매물대 라인 두 개 그려놨죠. 이제 위쪽 매물대 38,600원쯤 되는 자리를 뚫었습니다. 38,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뚫었다고 봐야 할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21선이 돌아서는 자리, 왼쪽 동그라미, 이 라인이 9월 말에도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에도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이제 긴 매물대를 뚫고 너무 길게 횡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38,600원, 700원 되는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바로 위에 있는 4만원, 4만 1,000원대까지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는 저항을 받을지 다시 뚫고 올라갈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4만 원에서 4만 1,000원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ITM 반도체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죠. 여기를 쭉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매물대가 쭉 연결돼 있고요. 작년 10월, 1년 전, 작년 10월 말에도 이 라인에서 지지 라인,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이게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거고, 지금 이 이제 그 라인의 머리 위쪽에 분홍색 라인이 있잖아요. 241선이에요. 241선이 머리 위에서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이제 오늘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 만약에 구간을 뚫게 되면 48,000원, 1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라인을 뚫게 되면 이제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까지 올라갈 텐데, 그 자리가 굉장히 두꺼운 긴 매물대가 있죠. 그 자리는 52,3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5만 한 2천원 부근에서 480일선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있는 240일선을 일단 뚫어야 되는데 이 48,000원대를 뚫느냐 밀리느냐가 좀 관건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이 조금씩 세지고 있어요. 이 양봉의 사이즈가. 그래서 오늘 한번 밀려 내려오면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가다가 다시 쫙 치면서 240일을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M 플러스 일봉 차트를 보면 M 플러스는 뭐 여러 가지 색깔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렇게 2020년 초부터 라인을 그려보면 왼쪽에서 동그라미들이 이 241선에서 지지를 계속 받는 걸 볼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올해 8월에 이 241선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파란색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파란색 동그라미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내리느냐 480인 라인까지 흘러내려요. 초록색 동그라미죠. 그리고는 지금 올라가서 지금 오늘 어제 그렇죠. 금요일과 오늘 자리가 241선에 부딪혀서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3%대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엠플러스 지금 수급 들어오면서 이 아래쪽에 5일선, 11선, 21선이 다 몰려 있어서 막 뚫고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매물대가 길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13,0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내려왔고요. 13,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위쪽에 있는 매물대 14,000원대 초반까지는 올릴 텐데 이걸 뚫을지 지난주 금요일처럼 저항을 받고 내려올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NF 일봉 차트도 보면 어느새 이 21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횡보가 되고 있어요. 6거래일째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면서 안 깨져요. 하단이 안 깨집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상승했던 그 강한 상승세를 생각해 보면 안 깨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고요. 맨 밑에 그 MACD 오실레이터 보면은 이제 저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물대에도 쭉 그려보면은 18만 3천 원 정도에서 저점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지금 현재 매물대 상단이 보면은 11선과 21선이 맞나요? 지금 음봉이 더 나오면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좀 밀릴 수 있다. 19만 원대에서 초반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위에 있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제가 다시 라인을 그려놓은 20만 6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언제? 이 MACD 오실레이터 상에서 이제 상승의 꼭대기쯤이 20만 6천 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돌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NT 차트 보겠습니다. PNT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그려놓은 긴 라인 하나가 이제 바로 지금 저점 지지를 받는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3,800원, 900원, 33,900원쯤 되는 자리죠. 오늘 종가가 34,100원이니까 이제 거의 바닥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32,000원, 31,800원, 9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겠고 만약에 더 빠지면 근데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위쪽으로 올라온 데다가 수급도 좋았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정도를 이제 저점으로 살짝 돌 거라고 봅니다.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아마 주가가 살짝 돌면서 이제 35,000원 똑똑 노크하고 그걸 뚫고 올라가서 다시 36,000원, 7,000원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DI 동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DI 동일은 이제 급등 이후에 슬금슬금 빠지면서 이평선 하나씩 5일선, 11일선, 21일선, 60일선 다 빼고 내려와서 이제 121선 부근까지 내려온 겁니다. 121선 자리가 이제 지금 아래쪽 라인 27만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빠지면 27만 원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의 이제 위아래 폭이 비슷한 이 십자형 캔들이 이제 반전에 상승할 때 이런 게 나오면 하락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캔들이 나오면 상승 이렇게 전환하는 신호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데 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음봉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수급이 상당히 괜찮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좀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28만 1,000원이니까 27만 원대 글쎄요 어디쯤 될까요? 한 27만 원대 한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반등에 무게를 두고 싶고 아래쪽에 121선이 지나가면 이제 121선까지 더 빼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요. 뭐 실적 전망 좋죠. 뭐 다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눌려서 그런데요.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요. 지금 DI 동일 같은 종목이 워낙 이제 좀 뭐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3분기 실적이 지나가면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일 텐데 내년도에 올해 매출액이 7,600억 원대에서 내년에 8,200억 원대로 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455억 원에서 내년에 518억 원대로 또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실적이 꺾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아기업을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죠. 동아기업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 60일선을 오늘 강하게 깨고 내려오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갔지만 60일선을 지지하지는 못한 그럼 이 아래 꼬리는 뭘 의미할까?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 지지를 받은 거죠. 매물대를 길게 연결해 보니까 79,800원, 한 8만 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이 정도 8만 원대를 깨기는 어렵다. 동아기업이 그래서 이 오늘 정도 저는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보고요. 밑에 이제 MACD 오실레이터 보면 역시 길게 그 좀 파란 색깔 봉이 길게 늘어져 있죠. 이제 상승하는 돌기 직전에 그런 최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느새 RSI도 4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올해 3월 달에 하락세, 그죠? 그때 RSI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이후, 야, 6월에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는 처음으로 이제 40포인트 아래쪽으로 빠지기 직전인데, 거의 바닥에 내려왔다고 봅니다. 60일선 회복을 바로 할 거라고 봐요. 여기서 더 밀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뭐 아무리 수익 실현을 하고 한다고 해도 뭐 더 많이 밀리기는 어려운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봐요. 신흥 SEC도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 비슷합니다. 121선을 뚫고 내려왔고 오늘 아래꼬리 길게 달고 이제 더 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121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늘의 아래꼬리 의미가 뭘까? 역시 매물대 연결해 보니까 64,100원 정도의 아래쪽 매물대가 하단이 이제 64,100원이더라. 그리고 오늘 종가가 64,700원이죠. 63,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RSI 지표가 32포인트까지 빠졌고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신흥 SEC는 뭐 최근에 좀 전환사채권 청구라든가 그 주가의 희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이제 주말에 그 멤버십 회원들께 종목 분석해드리면서 이제 해외 증권사의 이 신흥 SEC 분석을 보여드렸는데요. 목표 주가 10만 원이에요. 지금 1년 12개월 이제 1년 뒤 목표 주가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뭐 투자 의견도 바이 제시하고 그랬어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워낙 뭐 크게 뛰어 올라갔던 종목이고 그래서 121선을 기점으로 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TSI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TSI가 갈 때 굉장히 잘 가던 종목이었는데 급등 이후에 그냥 진짜 속절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물대 하단도 깨졌고 이제 아래쪽에 매물대까지 공간은 길어 보이고 그래서 좀 우울합니다. 좋진 않아요. 위쪽에 12,600원짜리를 지켰어야 하는데 이걸 일단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 아래쪽에 60일선도 올라오죠. 매물대 하단까지 그 11,400원짜리라서 앞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원래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거의 뭐 하락의 끝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RSI 지표도 40포인트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가 지금 이제 오늘 아래쪽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200원 정도 내일 바로 그냥 올리면 이 매물대를 그냥 다시 또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같은 이렇게 수급 개선되고 2차 전지주 쪽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바뀌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는 한 11,000원대 초반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하지 말고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TSI를 만약에 관심 있게 보셨다면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봉 차트를 좀 10종목을 자세히 보느라고 시간이 조금 늘어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쪽 전체적으로 주가는 빠졌지만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거는 내일의 반등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같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 10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여기에 기관들이 오늘 크게 또 매수한 종목이 8종목이 있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이 있었고 포스코케미칼, LG화학, 또 신성델타테크, 후성,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신소재, 테이펙스 이렇게 8종목은 기관이 또 단독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함께 어떤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18종목을 한번 잘 지켜보신 뒤에 내일의 수급과 흐름에 따라서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되지 않는 자리인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